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 하나를 들게요. 직장 내에서 회식은 흔한 현상이죠. 이 회식 자리에서 상사도 아닌 바로 동료 직원, 남자 직원이 성희롱을 합니다. 오늘 뭐 어떻게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말이야 옷차림을 좀 어떻게 하고 몸매가 좋으니까 뭘 어떻게 하고 이런 말은 다반사로 얘기를 하면서 노래방을 2차를 갔는데 거기서는 신체적인 접촉도 하면서 성적 침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네요. 그 회식이 당사자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고 그날을 거의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니까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회식 분위기도 그렇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본인도 좀 망설여졌어요. 다음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웬걸 여러분은 본인만 힘들지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자,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 스스로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지를 정하셔야 돼요. 회사에는 알려지지 않고 나는 저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바라시는 바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회사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문제가 처리가 되게 힘든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알려지지도 않는데 어떤 가해자에게든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시는 이거는 정말 이상론적으로는 가능한 건데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거를 지켜보면 회사 내에서는 많이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계도 나옵니다. 대부분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피해자들은 60%가 넘는 70%에 가까운 숫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게 사실은 이때까지 확인된 좀 안타깝지만 그런 사례로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고려를 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것도 아시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문제가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는 두 가지 이렇게 그 방법, 절차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근로 환경의 문제로 다루는 경우에요. 이거는 뭐 남녀 차별의 문제로 다루기도 하고 어떤 인권 침해 문제로 다루기도 하는데 근로 환경이 나빠지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행위자에게 징계를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형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언어적인 성희롱 문제는 범죄화되는 경우가 좀 없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요즘은 추행이라는 강제 추행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행, 어떤 신체적인 원하지 않는 신체적인 접촉 행위는 강제 추행의 범위의 대부분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정말 정식으로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사실은 처리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렇게 바래요. 회사 내에는 너무 소문이 나지 않고 저희 가해 행위를 했던 사람이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이런 잘못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로 환경의 문제로 접근을 하든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시든 간에 결국 여러분들은 딱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제일 중요해요. 그 출발점은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피해 진술을 하는 거, 여러분들의 진술과 가해자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회사 쪽에 먼저 말을 하고 아니면 회사 부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여러분 잘 안 풀려요. 일단은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가해자를 상대로 어제 저녁에 회식 때 나한테 이렇게 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 나한테 난 사과를 원한다고 직접 말하시라는 걸 저는 권하고 싶어요.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뭐 회사 내에서 뭐 메신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셔도 돼요.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녹음이라든가 이런 증빙 자료를 갖추시라는 것도 유념해 두시고요. 당사자, 가해자의 반응이 있습니다. 망설이는 표정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러면서 사과를 여러분이 사과를 받으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원하시는 거는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잘못 다시는 범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면서 사태를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해자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가해자도 알고는 있어요. 자기가 어젯밤에 실수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가 커질 거에 대한 약간의 걱정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가해자들도 인정을 하면서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주겠구나, 이런 신뢰가 있다면 역시 사과를 합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서로 불신이 있거나 아니면 또 가해자의 성격 특성상 아주 뭐 모르쇠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의 어떤 경우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첫 대면에서 가해자의 행위를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계속 증거자료 뭘 모을 수 있을까요? 그날 목격자, 나에게 우호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실에 맞는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어젯밤에 보셨죠? 전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격자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증거 자료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대단하게 마련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게 일관성이 있으면 대부분 다른 증거 자료가 없더라도 어떤 책임을 지우는데 법원에서도 많이 이렇게 피해자 편을 피해자 편을 든다기보다는 공정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태도, 이랬다 저랬다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서 일을 처리해 나가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과를 받고자 하시든 문제를 제기하든 가해자를 상대로 먼저 확인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출발점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뭐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든지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든지 둘 다 필요하기에 출발점이 그 점입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하시든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떤 진정을 하시든 해산의 부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출발하시는 자료, 그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자신 있게 출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술만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추행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일관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고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입장에서 증거 수집도 하신다면 목격자들의 협조도 얻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지고서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저하거나 이렇게 두려워하시거나 이 문제가 너무 소문이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주눅들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편안히 오갈 수 있는 문턱을 없앤 법률사무소. 저는 25년 동안 검사로서 일한 변호사입니다. 저희 강남 1층 법률사무소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열려있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제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신뢰받는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며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저는 당신의 변호사입니다.